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베스트컷.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연합뉴스 사진부 한상균 기자와 함께합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기자 오늘 클릭베스트컷에 재미있는 사진 많이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진들이 있나요? 네, 혹시 꽃게 좋아하시나요? 너무 좋아하죠. 근데 요즘에 꽃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요번에 준비한 사진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주의 있게 봐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얼른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통 공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안 검색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공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여기가 어디죠? 예, 그 중국의 우리나라 말하자면 수능 시험이죠. 가오카오라고 해서 그 수능장 앞에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검색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올해부터 새로운 그 법이 시행돼서 컨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죄를 지을 경우 최고 7년형의 징역형을 그렇죠, 받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 나라나 시험은 마찬가지로 컨닝이나 그 부정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런데 중국은 엄격하게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닝 뭐 이런 시험 때는 심지어 그 대리 시험을 막기 위해서 그 대학생들이 만약에 결석을 만약에 며칠 하잖아요. 그럼 그 학생이 혹시 대리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하고 또 시험 전에는 불법 컨닝 그 도구가 될 수 있는 뭐 소형 무전기라든가 그다음에 아니면 뭐 소형 전자기기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거를 판매하는 것을 일제히 단속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이 제 생각에는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시험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겠죠. 네. 시험을 잘 보고 나서 어떤 출세를 한다든가 그렇죠. 이런 우리나라도 좀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인구가 또 많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변별력이 시험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잡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확실하게 막아야 하겠죠. 네. 네, 우리나라는 이 수능을 단 하루만 치는데 중국은 3일이나 이 시험을 치른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하루도 우리나라 사실 아침부터가 저녁까지 상당히 긴데요. 네. 예, 중국은 3일에 걸쳐서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이제 과목을 나눠서 3일에 나눠서 이제 두 과목 해서 여러 과목으로 해서 3일에 걸쳐서 나눠서 보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 3일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중국에는 이제 30일 성이 있죠. 근데 그 성이 2000년 이전에는 똑같은 시험을 쳤다고 해요. 근데 이제 2000 이후에는 이제 좀 이렇게 각자 성마다 다르게 할 수 있게 했다고 하는데 이제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5개 성은 이제 독자적으로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뭐 네. 각자 분야를 내서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봤고 이제 올해는 이제 매년 좀 줄고 있다고 해요. 그 수험생 인구가. 근데 올해는 이제 940만 명, 그래도 많은 숫자죠. 어마어마하죠. 그 정도 학생들이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중국의 대입 학력고사인 가오카오 기간에는 시험장 부근에 호텔을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요. 시험장에서 가까운 호텔 객실을 구하려는 학부모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호텔 숙박 요금은 평균 15% 이상 오르고 또 위치가 좋은 곳은 풍계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양경찰 배가 부두에 정박되어 있습니다. 요즘 중국 어선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해양으로 많이 넘어오는데 이게 사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근데 결국 우리 어민들이 직접 납포하기까지 이르렀죠. 예, 뭐 이 사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 어선들이 가서 그 서해 그 NNL 지역에 가서 그 중국의 어선을 두 척을 이제 끌어오는 납포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 꽃게값이 너무 비싼가? 이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뭐 말씀드리자면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요즘에 뭐 기사화 되기도 많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중국 어선들이 이 꽃게철만 되면은 그쪽으로 서해 해상으로 와서 싹쓸이를 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어민들이 이때도 왜 스스로 나가서 되게 위험하잖아요. 중국 어선들 뭐 무섭기로 유명하죠. 막 돌도 던지고 막 칼도 쓰고 막 죽창으로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올해 지금 5월까지의 그 꽃게 어획량이 작년에 비하면 한 3분의 1로 줄었다고 해요. 그런데 더 이제 좀 심각한 것은 작년에 그 어획량도 이렇게 보면 재작년보다 반으로 줄은 거예요. 네. 그러면은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줄은 현저하게 거죠. 줄은 거죠. 예. 뭐 다시 설명드리면 어선이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어민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가서 잡아갖고 와야겠다 해서 갔는데 다행히 근데 이 중국 어선 그 어민들이 이게 잠을 자고 있어서 줄로에서 묶어서 잘 끌고 왔다고 합니다. 정말 천만다행인데 그렇죠.
뭐 이게 처음은 아니라고요. 한 11년 전에도 이렇게 어민들이 진짜 화가 나서 직접 납포를 해온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서해 5도에서는 중국 어선들이 새카맣게 뒤덮여 있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출몰해 있다고 하는데 왜 이게 단속이 안 되는 건가요? 예, 아마 한 100에서 한 200 정도 되는 어선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줄로 묶어서 이제 지금 그 NNL 지역을 오고 가고 있는데요. 네. 그 단속이 안 되는 이유는 거기가 이제 북방 한계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해경이나 뭐 해군들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자칫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그 북방 한계선을 넘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북한에게 우리 쪽으로 도발을 하게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지난 1, 2차 연평 해전도 사실은 그 꽃게잡이가 좀 발단이 된 거였거든요. 중국 어선들은 이런 거를 잘 아는 거예요. 야, 이렇게 우리가 가도 그 한국에서 쉽사리 우리를 공격을 못하니까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야, 그러니까 우리 일단 그냥 자유롭게 넘어올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해경이나 이런 데서는 하는 말이 그런 신고가 접수되면은 바로 가서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막 죽창으로 하고 이런 막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도 있지만 출발하기 전에 이제 북측의 상황을 살펴야 돼요. 뭐 포진지라든가 이런 걸 다 확인하고 있다 가면은 너무 늦는 것도 있고 완활하게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민들 답답해서 직접 가서 잡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5월까지 그 서해 5도 이쪽 인근에서 그 납포된 그 중국 어선이 뭐 매일 뭐 한 1, 200척이 오고 가고 하는데도 납포된 건 한 25척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예, 안타깝죠. 네,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 2척을 우리 어민들이 직접 납포했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어민들이 오죽했으면 직접 나섰겠냐라는 공감을 표시하면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다음 사진 함께 보겠습니다. 네, 국회 본회의장 모습인데 텅 비어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여기 방청객석이죠. 시민들이 꽉 차 있어요. 정말 주객 전도됐다라는 말이 딱 떠오르는데요. 근데 이제 지난 7일 모습인데요. 이제 20대 국회가 이제 개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당시에 뭐 국회의장하고 뭐 원 구성이 난항을 겪어서 개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죠. 그래서 이제 뭐 방청객들은 항상 있어요. 있는데 이제 구성이 안 된 건데 저는 뭐 이게 별로 낯설지 않아요. 뭐 항상 어느 국회에서나 뭐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씁쓸한 출석을 단면이에요. 잘한 적도 없고 네. 그리고 심지어 국회의원들이 여기 뭐 본회의가 열려서 뭐 제가 취재를 많이 가봤지만 열려서 여기서 막 좀 정쟁을 벌이잖아요. 뭐 제가 취재하면서도 뭐 저렇게 싸울까 할 때도 옆에 뒤에 방청객들이 있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낯설지 않은데 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국회의원들이 각 당이 이제 민의를 깨달았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협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뭐 3당이든 뭐 해서 각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뭐 이제 서로 이제 싸움을 벌인 거죠. 의장을 갖고 오겠다, 뭐 네가 해라, 내가 해라, 해서 뭐 아니면 양보를 하겠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결국은 각 당이 국회의장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각각 그 당리당략이 있는 거예요. 네. 옛날에 새누리당이 더 적은 여소야대가 되니까 막 이제 옛날하고 말이 다 바뀌는 거죠. 심지어는 뭐 더민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뀌고 있어 서로 이제 뭐 이제 국민들한테 많이 혼나고 있는데 어쨌든 일을 하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국민들의 이런 염원에 맞지 않게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뭐 배신이라고 할 수 있죠. 협치를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1994년에 원구성 법정 시한을 그 국회법에 개정시킨 이후에 15대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이제 국회의원이 뭐 개원하게 되면 뭐 7일까지 뭐 원구성을 해서 뭐 이제 국회의장 뽑고 해서 뭐 하는 절차가 제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런 국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지 않는 거는 뭐냐면 벌칙이 없어서 그래요. 네. 벌을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 뭐 기한까지 원구성 못할 경우 그러면 뭐 국회의원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각 당에 뭐 몇 프로씩 뭐 국회의원 사직한다든가 뭐 아니면 강력한 그런 법안이 있으면은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국민의당이 이번에 뭐 세비를 반납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말도 뭐 여론이 있어서 뭐 했는데 그게 뭐 하루에 한 40만 원 좀 안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 계속 원구성이 늦어져서 국회 개원을 못할 경우는 그거를 뭐 국고에 환납을 하겠다. 근데 사실 이건 좀 약하죠. 아까 그래서 좀 강력한 거 아니면 그러지 않으면 지금 막 각 당이 당리당략으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각 뭐 경우의 수를 다 해서
이런 경우에는 뭐 국회의장은 이런 식으로 뻗고 이런 가이드라인을 법 만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럴 경우 야 여소야대 이런 경우야 그러면 이 법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아니면 이렇게 하자 뭐 3당에 있을 경우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하고 뭐 몇 석 이상일 때는 이렇게 하자 정하면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걸 뭐 왜 안 정하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강한 그 벌칙이라고 하면 되겠죠. 강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재를 가해야 될 것 그래도 제재할 수 같습니다. 있는 법안을 만들면 되는데 안 만드실 것 같아요. 네, 원구성 협상이 법정 시한을 넘긴 건 향후 입법 권력의 지형을 좌우하게 될 중차대한 사안인데다가 또 여야 원내 지도부의 첫 협상인 만큼 누구도 협상에서 밀렸다라는 인상을 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유가족과 또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거죠.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기 전에 그 자신의 그 SNS에다가는 뭐 이미 뭐 사과의 뜻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 후에 공식적으로 이제 시청 그 기자실에서 사과의 모습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사실 그 구의역 사고가 나고 그 당시에 그 박원순 시장은 뭐 이제 충청도 이쪽 방문이 예정돼 있었어요. 뭐 그 방문도 이제 미루고 이제 이쪽 구의역 사건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뭐 뛰었습니다. 뭐 현장도 방문하고 당시에 뭐 정치권에서 계속 왔죠. 뭐 방문을 하고 하니까 네. 뭐 당시에 서울시장이 아무래도 그 산하 기관에서 한 실수지만 뭐 총책임자는 서울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안전은 이제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고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되는데 이 위험조차도 이런 게 불평등하다. 이런 거는 이제 고쳐 나가겠다고 하고 이제 그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는 이제 앞으로 그 진상규명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서 한 7월까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을 해서 뭐 이제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네, 9일에 발인식이 진행됐잖아요. 그럼 서울 메트로에서 보상 방안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일단 뭐 장례 절차가 시작됐다는 것은 어떤 보상의 합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장례 절차는 유족의 뜻에 따라 진행됐고 이제 관련 비용은 그 서울 메트로가 이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은 이제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공개하지 않기로 양측이 네.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고 장소에는요, 뭐 이제 추모 내용을 담은 위령 표지를 유족하고 협의를 해야겠죠. 그 내용 같은 거를 네.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 추모 공간에 많은 글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물품 같은 거는 그 서울시로 그 옮겨서 계속 이제 보관하면서 시민들에게 그 전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서울시가 안전 관련 업무를 직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크린도어 자회사 설립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스크린도어 업무 용역을 맡은 유진 메트로의 직영화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장의 흑백 사진인데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이 말을 처음 만든 장본인이죠. 무하마드 알리 이번에 별세했습니다. 예, 뭐 먼저 말씀드리면 이 사진은 이제 말씀하신 그 경기는 아닌데 어쨌든 74년에 조지 퍼먼하고 그 경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그 복싱 팬들 아니라 뭐 일반인들도 많이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워낙 행보가 뭐 남달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74세 나이로 이제 별세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일찍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은퇴하고 3년 뒤부터 그 파킨슨병을 알아서 32년간 투병을 했다는 것을 알면 이분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마지막에도 호흡기로 연명을 했다고 해요. 네. 어쨌든 이 사진 설명을 드리자면 74년도에 열린 경기인데 이게 그 혹시 권투 잘 아시나요? 잘은 몰라요. 이게 쓰러질 때 네. 지금 앞으로 쓰러지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앞으로 쓰러지면 절대 못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게 앞으로 쓰러지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뒤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앞으로 넘어질 경우는 다운됐을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못한다고 KO 하더라고요. 당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 알리가 사실은 이제 프로복서 제명을 당한 다음에 뭐 34살 때 다시 3년 뒤에 복귀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당시 보면 조지 포먼은 엄청난 강자였는데 24살 정도밖에 안 돼요.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죠. 네. 그래서 이제 경기를 붙었는데 아주 머리를 잘 쓴 거예요. 이제 8회 KO 시켰는데 뭐 그 전에도 얘기해서 8회 KO를 시키겠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그 조지 포먼은 너무 그 강자였기 때문에 3회 이상을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노련하게 힘을 빼놓고 8회에 가서 하나의 전략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알리가 이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이런 알리가 그 별세를 했는데 이분이 또 그 권투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아주 좀 재밌는 것 같아요. 12살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게 자전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갔더니 그 경찰 뭐 당시 아저씨가 야, 너 저기 자전거 도둑 안 맞으려면 권투 배워봐. 그 말에 그 한마디에 권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가 해서 권투를 시작하고 나서 아마추어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다음에 1960년도에는 올림픽에 나가서 이제 금메달까지 따게 됩니다. 정말 시작은 미미했으나 그 끝은 창대하다는 말도 참 걸맞는 분인 것 같습니다. 금메달 딴 다음에 이름을 바꾸죠. 무하마드 알리로. 예, 원래 본명은 이제 우리가 무하마드 알리로 알고 있는데 원래 본명은 캐시어스 클레이인데 뭐 이제 개명을 하고 했습니다. 뭐 종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개명을 하고 난 다음에 어쨌든 뭐 헤비급 챔피언 뭐 3차례에 걸쳐서 하고 뭐 통산 19차례 방해 성공하고 어쨌든 1960년대와 70년대를 아주 나름 풍미한 인물입니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3년간 공백이 있었죠. 그냥 네. 베트남전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발언을 하면서 뭐 저기 챔피언 타이틀을 박탈되기도 했던 뭐 인물입니다. 네. 미국의 전설적인 복서 무함마드 알리가 별세하자 지구촌 곳곳에서 애도의 물결이 번져갔는데요. 세계 각국의 언론은 알리의 별세 소식을 긴급 뉴스로 전하면서 앞다투어 그의 발자취를 되짚었습니다. 다음 사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슬람 사원의 모습인 것 같은데 좀 눈에 띄는 게요. 여기 가운데 칸막이가 이렇게 있네요. 이란 테헤란의 사원 모습인데요. 그 라마단 기간이 시작돼서 라마단 기간이 시작되면 낮에는 이제 다 기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 남녀가 유별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칸막이가 남녀를 구분하는 의미였군요. 이란에 보면 테헤란에 뭐 지하철에도 보면 이렇게 남녀 따로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종교적인 이유겠죠. 라마단이라는 거는 그 아랍어로 이게 더운 달이라는 뜻이라는데요. 근데 이제 이슬람력에서 9번째 달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근데 뭐 이슬람에서는 그 기독교에서 성경처럼 코란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코란이 내려진 달로 아주 신성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달 동안은 해가 뜨고 난 다음에 해가 질 때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을 하게 되는데 이 이슬람 이쪽에 우리는 태양력을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슬람력은 태음력인데 그 윤달이 없대요. 그래서 매년 빨라지고 있어요. 12월에서 애들 시작을 했는데 점점점 그 다음에는 11월, 12월. 그래서 지금은 거예요. 이제 여름 됐다가 다시 또 이제 봄으로 가겠죠. 계속 바뀔 텐데 이 힘든 게 뭐냐면은 지금은 또 한 여름이 됐잖아요. 하지까지 네. 계속 낮이 기니까 그만큼 낮이 길면은 그만큼 밥을 금식을 해야 되는 시간이 더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더 힘든데 그 이슬람에서도 보면은 그 시아파, 수니파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둘이 뭐 종교적인 같은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종교 믿는 방식에 따라서 엄청 싸우고 있는데 라마단을 정하는 것도 그 시아파, 수니파가 조금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시작하는 거를 이제 딱 달을 보고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루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왜 하루 정도 차이가 나냐 했더니 그 라마단 시작을 결정할 때 그 수니파는 망원경으로 이렇게 초승달을 보고 시아파는 맨눈으로 그냥 한다니까 그런 차이에 네. 의해서 하루 정도 그 시작하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네, 라마단이 시작되자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 앞에는 영어로 웰컴이라고 쓰인 큰 현수막이 붙었는데요. 평소에는 무슬림이 아니면 출입이 제한되는 곳이지만 자비와 배려를 실천하는 기간인 라마단은 외국인이라도 자유롭게 드나드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사진인데요. 이번에 소녀상이 테러를 당했죠. 그걸 쓰다듬는 듯 주름진 할머니의 손이 같이 찍혔는데 이게 더 가슴을 좀 찡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이 말씀드리자면 수요일마다 그 수요 집회가 일본 대사관 앞 그 소녀상을 중심으로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도 열렸습니다. 기로녹 할머니가 이게 소녀상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수요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그래서 이제 기로녹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와서 이제 뭐 안타까운 마음에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서 있는데 뭐 요즘 날씨도 덥고 이래서 이 참가자들이 할머니 여기 앉으셔서 집회에 참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 할머니는 끝까지 서서 이 소녀상을 계속 지켰다고 합니다. 그 지난 3일 날 낮에
이 소녀상이 테러를 당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어느 30대 여성이 갑자기 와서 망치로 쇠 망치로 그 소녀상의 머리를 한 2번 정도 가격을 했는데요. 뭐 다행히 이게 그 상이 그 쇠로 만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크게 뭐 부서지거나 상처를 나진 않았어요. 약간 손톱 모양 같은 상처가 한 2군데 났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이거는 뭐 부서지고 안 부서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이 아주 상징적인 건데 제가 볼 마음의 때는 상처를 입게 만드는 그 거죠. 할머니 같은 경우는 뭐 당신의 머리를 맞은 것처럼 그쵸. 마음이 네.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의견이 분분한 게 이 당시 그 테러를 했던 여성은 약간 정신 뭐 조현증 있는 것처럼 왜 했느냐 했더니 뭐 자기 머릿속에 누군가가 와서 시켰다. 이걸 하면 돈을 준다고 했다고 뭐 횡설수설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반면 또 정대협 측이나 당시 이 소녀상을 짓고 있었던 그 대학생들의 의견은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배우의 어떤 뭐 있다고 하면 그거는 명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날 수요 집회에 참석한 학생들 역시 소녀상 테러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을 내비쳤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징하는 소녀상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할머니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진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한 기자, 오늘 사진들 중에 베스트 컷을 뽑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오늘 소개해드렸던 사진 중에서 그 국회 텅 빈 국회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2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인데 보니까 솔선수범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 아주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들도 약속을 지키라는 의미로 이번 사진을 뽑았습니다. 네, 앞서 사진을 통해서도 살펴봤듯이 중국 어선의 불법 포획으로 우리 바다의 어족 자원이 황폐화해서 주민들 생계가 위협받고 어민들의 안전까지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중국 어선들을 바라보면서 한숨만 내쉬고 있는 어민들의 안타까운 현실,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의 바다가 중국 어선의 앞마당이 되지 않도록 방치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클릭 베스트 컷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